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중국의 위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흔들리고 유럽과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이웃 중국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중국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조정래 작가의 스테디셀러 정글 만리를 길잡이 삼아 중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글이라는 단어처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텍스트는 찾기 힘들 겁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번 중국을 방문하고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차마 묻지 못했던 궁금증들을 이 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신앙과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여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예쁘다는 칭찬이 아니라 돈 많이 벌라는 덕담이라고 하니 그들의 돈에 대한 열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식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난징 대학살의 아픔을 간직한 난징 사람들은 대만과의 전쟁에는 12안을 내겠지만 일본과의 전쟁에는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중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 공무원 사회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처럼 선비적 청렴함을 강요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축적하여 부를 누리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 공무원은 공직자라기보다 비즈니스맨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정글 만리 속 문장은 중국 사회의 도덕관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성사 후 5%의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양심적인 수준이고 10%는 보통, 15%는 과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14억 인구 중 1억 명이 조금 넘는 공산당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원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어 당비를 내야 합니다. 일당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타락을 묵인하는 것이 통치기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해 강력한 관식, 즉 관계를 맺으려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조정래 작가는 이에 대해 사기는 당한 사람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반면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승려공처라는 가치관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여자를 받들고 아내를 섬긴다는 뜻으로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를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에서 잘못을 저지른 남성이 여자친구 앞에서 무릎 꿇고 뺨을 맞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에서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도 남성은 보복보다는 조용히 떠나는 것을 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부를 축적한 남성들이 얼라이, 즉 첩을 두는 모순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하제한 정책 때문에 아이를 하나밖에 가질 수 없지만 막대한 부를 이용해 아들을 낳기 위한 벌금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한 공산당 간부가 146명의 얼라이를 거느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의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에는 두 개의 신이 존재합니다. 바로 돈과 마오쩌둥입니다. 자본주의를 빠르게 흡수한 사회답게 중국인들은 돈에 맹목적으로 매달립니다. 흔히 중국인을 만만 뒤, 즉 느긋하다고 평가하지만 돈 앞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철저합니다. 또 다른 신인 마오쩌둥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외부 세계의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들에게 마오쩌둥은 5000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통일하고 최초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한 영웅입니다. 신분제도를 혁파하여 평등사회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에 비견되는 위대한 혁명을 이끈 국부와도 같은 존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풍부한 자원, 광활한 영토, 세계 최대 인구 외에도 중국의 저력은 상당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싸구려 취급을 받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중 하나이자 고유한 우주기술을 보유한 기술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매년 650만 명 이상의 대졸 고급 인력이 배출된다는 점이 무서운 기초체력입니다. 여기에 친구로 대하면 친구고 적으로 대하면 적이다라는 자신감과 유연성, 대국 굵기의 자부심에서 나오는 만만디의 여유와 배짱이 더해져 그들의 저력을 형성합니다.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리더 국가로 성장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바로 이웃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국의 부족한 소프트 파워와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겸손, 배려, 도덕성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인류 보편의 덕목입니다. 거대한 정글, 중국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생의 리더십입니다.